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에이스 오브 컵에서 컵 10번까지 한 번에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컵 카드의 개별적인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컵은 무엇인가를 담는 도구입니다. 컵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물, 차, 커피, 주스 이런 액체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떤 형태일까요? 제가 H2O 이걸 물어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화학 시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타로에서는 이 컵을 얘기할 때 컵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컵에 담겨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컵에 담겨진 것이 물이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감정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우리 마음에 담기는 감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컵의 원초적인 원소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교나 명상에서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공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떤 허무와 허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생각이 들지 않고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하려면 판단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죠. 이건 기독교에서도 나오는데요.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판단을 하면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건 사실 가치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치는 나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다 싫다라는 이 감정적인 판단은 지극히 나만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은 감정을 공유하다라는 의미로 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이 공감이 된다고 느껴지면 그래서 상대와 굉장히 친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감정의 공유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관계가 되면요, 이게 집착이나 구속이나 굉장히 좀 파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졌다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튕겨나가서 서로 멀어지고 오해하고 이런 결과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는 아무리 내 감정이라고 해도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감정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로에서는 이렇게 컵을 마음 또는 마음에 담긴 감정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컵에 담기는, 마음에 담기는 감정의 크기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컵을 들고 있는지, 바닥에 놓여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전달하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은 나의 마음에 감정이 가득 담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좋은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이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변할 수 있잖아요. 이 물이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컵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일이 꼬여도 사방에서 나에게 발을 걸어오는 그런 순간이어도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걸 말합니다. 겁도 나지 않고 상황이 나쁜데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약간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에이스 오브 컵을 뽑으신 내담자들은 평정심이 유지되기도 하고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쁜 상황이나 나쁜 감정을 이겨내고 그걸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쁨과 긍정의 힘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오브 컵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의 감정이 차고 넘치는데 나와 비슷한 감정의 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마치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 이루려는 어떤 상대 같기도 하고요. 나의 영혼의 바닥을 보여주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감정은 사실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친밀하고 은밀한 구석이 있는데 그런 나의 깊은 감정까지도 내 깊은 마음까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가 돈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분이 나의 파트너뿐 아니라 나의 친구들, 지인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나의 감정과 친구와 지인들과 감정 어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컵 2번처럼 나의 소울메이트, 어떤 운명의 상대, 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나치게 놀고 먹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겉도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나의 감정이 상대에게 왜곡되어 전달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소유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질투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나를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웃고 떠들고 기쁘기는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나도 모르게 약간 눈빛이 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으로는 웃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의 감정이, 또 하나의 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나란히 놓인 컵 3개도 살짝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울어도 충분한데 저걸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감정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저걸 받을까 말까 우유부단하게 고민만 합니다. 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분명 좋은 거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주니까 받아는 볼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3개의 컵이 아이고야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뿔싸 어떡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진즉에 좀 잘할걸, 있을 때 잘할걸, 줄 때 고마워할걸,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내 뒤에는 분명 아직 2개가 남아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내가 망쳐버린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당장 손실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뒤에 있는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수는 후회를 불러일으킵니다. 후회는 우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하는 후회와 하는 김에 좀 잘했으면 하는 이런 반성이 합쳐져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되짚어보는 감정이 후회입니다. 과거를 되짚으면서 현실의 결과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아픈 감정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속에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고 그게 지나치면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과거는 언제나 밝고 기쁜 일만 있었다고 자기 편집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죠. 분명 제가 학교 다닐 때 갈탄을 떼고 겨울에 엄청 추웠고 막 사고 사건도 많았고 막 힘들었던 기억도 많은데 지금 생각할 때면 그 난로에 도시락 얹어서 먹었던 기억, 그 아이들하고 옹기종기 그 난로에 이렇게 둘러서 손을 녹이던 그런 따스한 감정만 남아있어요. 마치 잔잔한 동화처럼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자기 연민이 일어나고 과거를 좋게 미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직 과거에만 머물게 되는 퇴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 엎어진 건 엎어진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라 마음 먹지만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당장 만회하고 싶은 이 욕심과 욕망이 막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다고 막 혼자서 다짐하고 외치지만 사실상 내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능력이 검증받는 것이 두려워서 계획은 세우고 막상 할 것처럼 막 생각을 해보지만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실천하고 실행하는 순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꿈만 꾸고 상상만 하고 방구석 백일몽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이를 성사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 결과를 마침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는 잘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이 듭니다. 번아웃이 온 걸까요? 다 두고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깊은 밤이 되니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해놓은 것은 잘 되었지만 내 마음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마음속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나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뭘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왔다는 것은 곧 다시 해가 뜬다는 것일 텐데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를 텐데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웃는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울다 보면 다시 웃게 될 텐데 지금은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 어둠을 떠나고 싶기만 할 뿐입니다. 내가 이룩한 8개의 컵을 두고 떠나렵니다. 살아보니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룩한 관계와 일과 사람들에게 적당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거리 유지는 내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킵니다. 정말 5만 가지 감정을 다 겪어보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과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주셨던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와 너, 우리를 통해서 10개로 늘어나 하늘로 다시 올라가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나의 편, 나의 파트너, 내 남편, 내 연인, 내 부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이어갈 자녀도 생겼습니다. 많은 감정과 일들을 극복하고 해낸 결과 푸른 들판 위에 빨간 지붕의 집도 있고 그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우리의 자녀는 들판에서 신나게 놀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게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에이스 오브 컵에서 컵 10번까지 한 번에 통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